인사드리겠습니다. 이찬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법을 잘 알려드렸죠. 그 계획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만 세우면 안 되잖아요. 위안은 될지언정 도움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는 것 못지않게 이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제가 이제 실행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 에버노트 얘기는 후반에 잠깐 나오고요. 어떻게 실행할까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여러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어 헤빗, 코어 목표를 하나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파생되어서 다른 습관이나 다른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코어 목표. 저도 하나 세웠고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거 제 모습은 당연히 아니죠. 예. 나중에 12월 달 말에 저 정도 바벨을 한번 올려 보려고요. 그렇게 목표를 삼고 이미지를 정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했냐면 6시에 일어나서 체육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운동하고 이제 샤워하고 오는 것인데, 제가 이 목표를 정한 게 12월 25일 날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시작했어요. 제 플래너에 이렇게 보이시죠? 짐 1일차 25일이에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그렇게 해서 언제쯤 갔을까요? 언제까지 이게 계속 아침에 6시 일어나서 지속했을까요? 5일? 3일? 예. 5일? 10일? 좀 쓰세요, 좀. 네? 계속 지금까지요? 저를 너무 대단하게 보셨네요. 저 굉장히 오래 지속했어요. 굉장히 오래 지속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장 13일간 계속 지속했어요. 예, 박수 받을 건 아닌데, 어쨌든, 예. 왜냐하면 중간에 1월 1일도 있었잖아요. 예, 저는 교회를 다녀서 그날 새벽에 들어왔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이거를 지키려면은 3시간 자고 다시 나가야죠. 나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대단하다 했는데, 13일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입원을 해가지고, 전날 입원을 해서, 병원에서 아내하고 같이 교대에 있고 하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안 이어졌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없어진, 그런 원인이 소멸된 후에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했을까요, 말았을까요? 했어요. 근데 바로 안 했다는 거죠. 이따가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실패 원인이 뭘까요? 저는 물론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긴 했지만, 보통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하지 못하는 원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 아닐까요? 계획을 세웠는데 실행하지 못하는 이 결심과 의지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은 부족해서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해요. 이 결심과 의지력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잘해야지 결심하면 일이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잘 풀리나요? 결심한 대로 잘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결심만 했기 때문에, 이 알량한 내 의지력만 믿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실패를 우리가 하지 않나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 내 결심을 실행할 수 있는 좀 기본 펀더멘털이 되는 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이 플랜을 둘을 하는데 나의 결심과 의지력만 믿지 말고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조건을 좀 만들면 힘들이지 않아도 잘 습관화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조건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해서요.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체적 조건은 건강이죠. 제가
이 헬스를 시작한 게 한 6개월 전에 되는데 이제 아침에 가질 않고 낮에 시간 날 때 간 거예요. 저녁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밖에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왜 한 6개월 전에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는 주로 이제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이 허리가 아프니까 의욕만 앞서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앉아 있는 게 곤욕이니까.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고 허리 운동을 하니까 이제 괜찮더라고요. 이제 장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한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되니까 결심을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 건강 문제인데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뭐 피치 못하게 제가 햄버거, 패스트푸드를 준비했지만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것. 이게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를 가정해 보자고요. 어느 날 점심에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뭘 먹을까요? 매운 라면을 막 배 터지게 먹었어요. 한 3개를 끓여서 먹었어요. 속에 불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팅팅 부른 상황에서 오후에 업무가 잘 될 리가 있을까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 상황에 아주 집중해서 잘 된다는 사람들은 좀 특이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이 소화에 집중되는 바람에 머리에 에너지가 이게 배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 거죠.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생각해보니까 좋은 숙면을 취하는 것.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한 그 다음날 뭔가 집중해서 일을 한다거나 목표를 실행한다는 게 어불성설인 거죠. 마치 술 취해서 뭔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는 것,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이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신체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까. 목표를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신체적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정신적 조건, 변화 성장에 대한 열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목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동기부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동기부여는 뭔가 자극이 있을 때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고 그 결과 행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행동을 하면 그게 다시 자극으로 연결되고요. 자극에서 다시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또 행동하죠. 그런 순환고리를 갖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꼭 자극을 받아야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고 그 결과 행동을 하느냐 이거죠. 사실은 행동부터 해버리면 그 다음에 자극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되죠. 결국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 자극에 동기부여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목표에 해당되는 행동을 바로 취해버리는 게 보다 더 현명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부자리에서 너무 피곤하죠. 일어나기에 전에 늦잠 잤고요. 전날. 그래서 뒹굴뒹굴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피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하루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실행하기 시작하면 피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하루 생활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행동들을 바로 해버리는 것, 그것이 자극이 되고 다시 또 동기부여가 되고 또 필요한 행동을 하는 그런 순환고리를 우리가 밟아가는 것이 여기에서 필요한 어떤 액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이제 환경적 조건, 이 환경적 조건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생산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습관. 소음이요? 뭐 나쁜 습관. 나쁜 습관이요. 근데 그 나쁜 습관이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이 생산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어떤 면에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책상 위에서 집중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스마트폰을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놓는 것이 현실적인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내 책상에 있는 물건들은 자성이 있다고 해요. 나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손을 대게 만드는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눈에 그런
자성이 강한 것일수록 그런 걸 눈에서 치워놓는 것이 생산성 올리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책상을 정리정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도구의 힘을 꼭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버노트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도구일 거고요. 그런데 이 기록을 해서 나의 실행을 피드백하면서 계속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도구가 요즘 냉대받고 있는 아날로그 도구가 또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 디지털 도구와 이런 에버노트 같은 디지털 도구와 기록할 수 있는, 손 기록을 할 수 있는 아날로그 도구를 적절하게 잘 매칭을 해서 믹스를 해서 활용하시면 목표를 실행하는 데 보다 더 파워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을 했어요. 며칠 쉰 다음에. 언제 시작했냐면 중간에 몇 번 했었고요. 19일 날 시작했어요. 좀 방학이 길었죠. 그래서 19일 날, 20일, 예, 오늘 아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올해 말까지 쉬지 않고 달려갈 건데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제가 강사로 있으니까 지방에 가고, 그래서 그쪽 뭐 연수원에서 자거나 아니면 올 구정 때도 처가에 부산인데 부산에 가야 되는 상황은 지속할 수 없잖아요. 그런 때는 제가 이제 스스로 타협하기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좀 운동을 간단하게 또 하면 그걸 하는 걸로 체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올 연말에 한 350회 계속 간다고 하면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이 운동이라는 목표를 생각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운동이라는 목표를 생각하고 각각 어떤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조건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까 그린 그 이미지, 그 핵심 코어 어떤 목표, 그거를 어떻게 달성할 건가를 똑같이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저녁에 일찍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최소한 12시에는 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6시에 일어나잖아요. 안 그러면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날 업무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요. 그리고 저녁을 적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숙면을 취할 수 있더라고요. 7시 이전에 그래서 무조건 밥을 좀 먹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숙면을 취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저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정신적 조건은 10분 내로 대문을 나서는 거 일어나서. 그러니까 미리 전에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지체할 때 항상 드러날 습관이 스마트폰 먼저 보더라고요. 그 바쁜 와중에도 뉴스 보고 그러는 바람에 뭐 5분, 10분 지체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안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번 해봤고요. 준비물 미리 챙기기, 그리고 이런 진행되는 상황을 아까 보셨듯이 플래너에 계속 기록을 하고 피드백하고 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이 습관을,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환경적 조건에 해당되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 어떤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조건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30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이렇게 좀 표기를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한 말일쯤 되면 이게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건강한 신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출연 도구 이 스케트라는 제가 만든 이 플래너예요. 그리고 에버노트, 예. 에버노트 안에 결국은 이 모든 기록들이 아날로그 기록들이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검색해서 다 뽑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단면을 보여드리면 에버노트 안에 저런 뭐 이미지도 들어갈 수 있고 당연히 키보딩한 텍스트도 들어가죠. 사진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저런 필기도 들어갑니다. 같이 다 이미지화해서 들어갈 수 있죠. 이런 플래너 기록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검색해서 뽑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는 거죠. 그것이 필요한 기록인 한, 쓸데없는 거 그런 거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내게 필요한 정보들을 잘 집적하고 필요할 때 뽑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PPT를 하나 추가한 것이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작년 10월 30일 날 제 책을 읽고 좀 만나자고 간곡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만났어요. 그때 만난 분이 만나고 여기에다 이렇게 해놓고요. 오늘 다시 또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나기 전에 제가 그분 이름을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을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오늘 이 정보를 가지고 이 베이스 하에 그분과 다시 맥락을 이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10월 31일 날 만났다고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있냐고.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이분과 나눴던 대화들 주요한 키워드들을 다 기억하고 있죠. 기억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오기 전에 검색해서 다 보고 만난 거죠. 되게 역시 기록 관리 전문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도구의 힘을 빌렸을 뿐입니다. 예, 제 머릿속에는 하나도 있지 않은 사실인데 검색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기에 다 그 당시 상황들을 복구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에버노트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찬영이었고요. 네, 이런 책을 썼고요. 그리고 강의를, 자기 개발에 관련된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강의 마치고요. 2부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부 순서 때 질문을 좀 하실 분이 있으면 받도록 하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